숙부는 왕이 되고 싶으셨구려. 전하! 윤숙서, 해령 숙수는 죽는다. 숙부와 단판을 짓고 싶었어. 가거라. 가어서. 살고지 숲은 이미 피바람이 몰아친 전장이었습니다. 피에 젖은 풀잎과 쓰러진 병사들의 신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칼에 흥건히 묻은 피를 털어내지도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갑옷에는 수십 번의 칼날이 스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깨에는 화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산대군파의 역적들은 모조리 쓰러져 갔으나 이현의 눈빛에는 여전히 광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끝을 땅에 깊이 박으며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반드시 궁궐로 돌아가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 다짐이 그의 발걸음을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피해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산대군은 수십 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자현대비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붉은 비단 장막이 찢겨나가고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뒤엉켜 울려 퍼졌습니다. 제산대군은 손에 칼을 높이 치켜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로 왕실의 피를 정리하겠다. 차갑고 잔혹한 목소리에 정각 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현대비는 떨리는 손으로 어린 진명의 어깨를 감싸며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산대군의 눈빛은 냉혹했고 피를 부르는 기운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명은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비마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진한 외침은 오히려 자현대비의 가슴을 더 크게 무너뜨렸고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한편 살고지 숲에서 겨우 살아남아 궁궐로 돌아온 이현은 패잔병처럼 몰락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산대군과 마주하자 마치 숙명 같은 대결의 순간이 도래한 듯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현은 찢긴 입술에서 피를 닦아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런 것이었군요. 숙부께서는 왕이 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제산대군은 조롱하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눈치챘느냐, 조카야. 패비의 자식이자 폭군인 내가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단 말이냐. 이어서 제산대군은 옆에 있는 궁인들에게 이현을 옥사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다음 날 제산대군파 대신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만세, 만세. 라는 외침이 정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반정의 끝에 왕좌는 이미 다른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수권을 중전으로 맞이했습니다. 수권은 화려한 비단옷에 몸을 감싼 채 교만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승리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궁궐의 질서는 순식간에 뒤집힌 듯했습니다. 이현은 결국 폐위되어 함거에 실렸습니다. 쇠사슬이 덜컥거리며 울렸고 병사들이 창을 겨누며 그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백성들은 거리 양편에서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나라의 군주였던 자가 이제는 한낱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가 함거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전하. 함거 안에 이현은 고개를 들어 간신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창살 너머로 눈물에 젖은 지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쇠사슬에 묶인 손을 억지로 뻗어 그녀를 향했습니다. 지영 또한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차가운 창살 사이에서 간신히 맞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을 전했습니다. 사랑, 원망, 미련,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지영을 밀쳐내자 그 모든 것은 차갑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주 닿았던 손끝이 멀어지고 이현과 지영은 서로 안타까운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지영은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전하를 구해내리라고 말입니다. 어떻게든 전하를 구해야 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영은 그 순간 더 이상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몸을 숙이며 장춘생에게 간청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장춘생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지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눈빛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와 동시에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둔 무거운 비밀들이 어른거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도와드리리다.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곧 지영의 심장을 붙잡아주는 희망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눈물을 쏟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손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든 그날 밤, 지영과 장춘생, 그리고 뜻을 같이 한 숙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민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무기뿐이었습니다. 쇠로 된 칼이나 창은 하나도 없었으나 그들의 굳은 결의는 무쇠보다 단단했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뚫고 타올라 산중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지영은 앞에 나서서 결연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하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설령 이 목숨이 다하는 날이 오더라도 반드시 전하를 지켜야 합니다. 숙수들의 대답은 함성과도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산의 골짜기를 메우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드디어 이현의 유배 행렬을 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숲속의 어둠을 찢고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은 맨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전하를 지켜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숙수들은 나무창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병사들의 창끝과 부딪히며 불꽃처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현을 실은 행렬은 순식간에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숙수들과 궁인들은 이현을 빼돌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제산대군은 이현이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를 내며 연지영을 납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밤중에 납치된 지영은 끈질기게 싸웠지만 결국 수적으로 밀려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끌려가 산속 정자에 묶였습니다. 차가운 밧줄이 팔을 조였고 입에는 재갈이 물렸습니다. 눈가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하며 눈물이 번져갔습니다. 한편 숙수들과 궁인들이 있는 산채에서 생각에 잠겨있던 이현에게 전갈이 전해졌습니다. 글씨는 거칠게 휘갈겨져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만약 혼자 오지 않으면 대령 숙수는 죽는다. 이 짧은 문구는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영이 납치된 것을 깨달은 이현은 이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영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의 고삐를 힘껏 틀어쥐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길마다 안개가 드리웠고 바람은 날카롭게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산속 정자 앞에 당도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기둥에 묶여 눈물 짓는 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재갈에 막혀 말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절박한 외침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연숙수, 이현은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칼부림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고 강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의 눈앞에는 오직 지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산대군이 직접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 조카야. 이현은 지영을 풀어주려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산대군의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린 이현은 지영을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 붉은 피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지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 그러나 이현은 이를 악물며 지영을 강하게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가거라. 가. 어서.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목소리는 마지막 명령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칼을 다시 움켜쥐고 제산대군과 마지막 일합을 벌였습니다. 산을 울리는 절규와 함께 검과 검이 부딪혔습니다. 긴장과 분노, 그리고 운명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마침내 제산이 쓰러지며 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산속을 울리며 마치 역사의 한 장이 끝나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현 역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무릎을 꿇으며 피를 토했습니다. 지영은 울부짖으며 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이현의 팔을 끌어안고 몸을 받쳐 보호하며 산속의 험한 길을 넘어 겨우 산채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이현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제발 버텨주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낼게요. 산채에 도착하자 지영은 떨리는 손길로 이현을 눕히고 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옷자락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이현의 손은 지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약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향한 강렬한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붕대를 찢어 상처를 감싸며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현은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손을 더듬어 자신의 곁에서 챙겨온 망울록을 꺼냈습니다. 책의 표지는 군데군데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연숙수, 그대가 나의 운명이다. 설령시대가 갈라놓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다시 그대를 찾으리라. 이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지영의 귀에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망울록을 받아들고 그 마지막 글꼴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눈물이 망울록 위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물방울이 글자를 적시며 반짝였고 그 순간 공기는 묘하게 떨렸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전하,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에게 닿으며 그 순간 망울록에 남은 글씨가 빛을 발했습니다. 눈물은 빛으로 번지며 지영의 몸을 감싸더니 마치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문처럼 흔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지영은 자신이 익숙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가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거실로 나가 둘러보니 아빠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 셰프님, 왜 이렇게 늦잠을 잤어? 아빠의 무심한 목소리에 지영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긴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일까? 마음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울림과 설렘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오늘 아침의 평범함과 다시 시작될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어딘가 아려오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지영은 자신의 가방을 열고 반쯤 입고 있었던 옷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살짝 걸쳐진 반지는 차갑지만 단단하게 그녀를 잡아주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 손안에 남은 반지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역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의 기록 속에서 지영은 이현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의 행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폭군으로 알려졌던 그는 기록 속에서 이제는 성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록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현과 나눈 기억의 울림이 남아 있었고 그 울림은 그녀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려던 지영은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현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지영의 심장은 크게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에 현실과 망울록 속 기억이 겹쳐지며 마치 시간이 교차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익숙했고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지영은 한 걸음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혹시...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알았습니다. 운명은 끝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질 수 있음을.